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회 퇴출. 몇몇 언론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또 대한항공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내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항공 정비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부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의 부지부장님이신데요. 어떤 모임입니까 이게? 노동조합이랑은 다른 건가요? 작년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직원연대의 후속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조양호 일가의 여러 비리 사실이 드러날 때 직원들이 촛불 집회 나오고 했는데 그거 하셨던 분들이 모인 모임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정식 등록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에요. 그렇군요. 그 땅콩 회항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도 이 모임의 지금 지부장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예, 현재 직원연대 지부의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어제 주주총회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면 침울한 분위기다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제가 직접 거의 직원들이랑 다른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아주 반가워하는 분위기고 그래요? 다들 잘된 일이다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지부장님 주위에 있는 분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폭넓게 여론을 청취해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변에서 각 사무실에서 반응들이 어떠냐를 제가 이제 여쭤봤었고요. 전국에 있는 각 사업장에 계신 저희 그 지부 조합원들이 자기의 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사무실에서 있는 분위기를 한 분 한 분씩 전부 다 저에게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곳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존의 체제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던 층에서는 그렇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주주총회 결정과는 무관하게 조양호 회장이 미등기 이사로라도 계속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총수라면 1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즐겁지 못한 뉴스를 계속 제공했었다면 저라서는 그냥 책임감에서 사회적인 책임감에서라도 좀 물렸을 만한데 아직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총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3분의 2 주주 찬성이라는 정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2분의 1이었다면 연입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영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셨는데요. 결국 이것이 자신이 정한 것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뒤집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결국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앞으로 조양호 회장인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좀 어때요? 그렇게 다른 두 분의 그 따님들보다는 크게 많은 이슈가 있지는 않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한 소문만으로는 이제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분이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려오긴 하는데 그렇게 리더십이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무난한 이런 스타일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시끄러웠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자중을 하시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부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소속의 김경률 회계사 모시고 이번 결과가 미칠 파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 반대표 결정한 곳이
회계사님께서 들어가 계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사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 내에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 곳인데요. 기금운용본부. 그곳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전문적인 식견을 있는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해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3인 이상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 책임, 이 말이 사실은 스튜어드십 맞습니다. 코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일들을 여러 결정 사항들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결정하도록 한 그런 곳이군요. 자, 그 위원회에서 지금 반대로 입장이 정리되고 또 어제 주주총회도 참석을 하셨어요. 주주총회 참석은 참여연대 그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주주총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총 이제 과거 참여연대가 여러 가지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으로 주총에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고 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해서 질문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표결도 행하지 않고 1안, 2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어수선했는데 지금 이제 3안도 사실 그러한 절차 없이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에 대한 사안도 사실 반대 토론도 그리고 표결조차 없이 이제 끝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외국계 기관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의 투표의 경우에는 이미 그 이전에 외국계 기관은 2주 전, 국내 기관은 하루 전까지 증권예탁위원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미 표결 결과가 서면으로. 그리고 그 표결 결과를 증권예탁원이 이제 주총 당일날 9시 전까지 이제 제시해줘서 대한항공은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상당히 자포자기했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분위기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영자총연합회 경총에서 이런 비판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서 결정한 것 같다. 정말입니까? 사실 결정의 당사자시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에도 공개됐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상당히 좀 이틀 동안 경론들이 오갔는데 당시의 위원 중에 한 분이 지금처럼 수탁자 전문위원회가 어떤 사회적인 여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검찰의 이러한 견해들과 어긋나게 전혀 반대되는 이런 그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라면 자신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총이 주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경총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뭐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라든가 각종 이와 같은 자문기구들이 다 반대 의견을 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애초의 분위기는 반대로 모아지기가 힘들었던 그런 거여서 오히려 여론과 동떨어졌던 게 아닌가. 상당히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이제 의결권 자문기구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내부에서는 굉장히 경론이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고 뭐 쭉 논리적인 말들이 오갔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뭐 이제 참여연대 내부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 회의 분위기는 그냥 동물농장이다. 이건 자기 욕구들만 있고 그런 아무런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이사회에서 빠지게 됐는데 등기 이사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왜냐하면 대한항공 사측에서는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앞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계속 경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유컨대 뭐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예. 나 앞으로 수렴청정 계속하겠다. 예. 국무총리 두고 국무총리 뭐 황모 씨 두고 나 그 사람 통해서 그런 계속 수렴청정 할게. 이게 이제 사실 이와 같은 경영 형태가 우리나라의 20년 30년 전에 있어 왔던 경영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을 해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등기 임원의 경영권 행사라고 하면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여론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등기 임원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했던 것이 일련의 어떤 사회적인 진보 과정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3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제 생각엔 이건 사회적 여론이 이걸 두고 보겠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저희 참여연대 변호사분들의 검토로는 이건 역시 어떤 배임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주총 과정에서 선임해준 이사들이 주총 과정에서 배제된 이사를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 이 자체가 배임의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대한항공 쪽의 이사회 구성이 지금 사내이사가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한 명이 조양호, 한 명이 아들인 조원태 그리고 한 명은 조 회장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양호 회장이 겉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경영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인적 구성이 분명히 이제 사실 남아 있는 등기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5명 이분들이 누구 하나 이제 조양호 회장의 뜻과 이제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편으로 어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조양호 회장이 배제된 이유, 어제 주주들의 선택을 못 받게 된 이유는 그간 1년에 있어왔던 그런 이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 그런 전횡들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저희 0558번님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특히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099번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100%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고 자칫 기업을 좌지우지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2099번님이 주신 의견 같은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뭐 정경련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어제 국민연금이 한 행위가 전 한번 조금 말씀을 한번 길게 해볼게요. 스튜어디십 코드에 따른 그런 이제 뭐 스튜어디십 코드의 모범적인 전형이었다 이런 말씀 이제 최정구 위원장이 하시는데 금융위원장께서 전 어제 국민연금이 한 건 스튜어디십 코드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다. 왜요?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이전에도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어제 한 행위가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SS라고 하는 의결권 자문기구는 일관되게 역시 조양호 회장이 반대해왔고 또 여러 국제 해외 기관들도 반대해왔고 그럼 저는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그럼 ISS는 뭐가 되는 건가? 마치 뭐 코민테른이 되는 건가? 저는 연금 사회주의를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본주의도 모르고 사회주의도 모르는 둘 다 모르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민테른은 국제사회주의자 연대를 말씀하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문제예요. 지금 이건 이제 수탁자 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쭙는 게 아니라 회계사이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으로서 여쭙는 건데 퇴직금이 780억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이와 같이 가능하게 한 걸 2015년 주총에서 이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제가 알기로 이와 같은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법상 그리고 기타 세법의 제안에 의해 2015년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 규정을 두려면 그런데 이 퇴직금에 대한 배수 규정에 의한 지급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법 외관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잠깐 보이는데요. 이제 배수 규정 말씀드리면 그 조양호 회장 한 명에 대해서만 2015년에
재직 기간 1년에 대해서 급여 6개월치를 그렇죠.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1개월이죠. 예, 일반적이라면 보통 근로자들은 1개월이에요. 그렇죠. 1년 근무당 1개월을 주는데 조양호 회장은 6개월을 주겠다는 건데요. 연봉도 워낙 많고 재직 기간이 기니까 계산해 보니까 7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뭐 세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게 이제 어떤 필터링을 하나 더 거쳐야 되느냐면요. 조문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런 거죠. 이제 780억을 준다는 건데 지금 조양호 회장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이 꽤 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재직 동안 이사회도 참석하지도 않고 국내에 있지도 않으신 이런 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780억에 달하는 세금 지급이 사회적 통념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부인될 여지가 대해서 충분히 고발하실 있습니다. 겁니까? 이건 탈세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만약에 지급이 된다라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좀 들을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내일 한진칼 주총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예상하는지 짧게 좀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엔 그 한진칼 주총 사안들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로서 정관 변경안을 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통과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소속의 김경률 회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